선진 뷰티 사이언스 이 회사가 1978년에 세워진 화장품 소재 전문 기업인데 최근 성과가 정말 눈에 띄어요. 2024년에 매출 794억 원, 영업이익 106억 원.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13.4%나 나왔거든요. 제조업체 치고는 상당히 높은 수치죠. 네, 그렇죠. 수익성은 확실히 좋아졌어요.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. 2022년부터 돌리기 시작한 그 장항 스마트 팩토리 있잖아요. 그거 덕분에 원가도 줄고 효율성이 확 올라가면서 올해 2025년 1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글쎄 16%까지 갔어요. 무려 16%예요. 그 스마트 팩토리 효과는 분명히 있네요. 그럼요. 샤넬이나 로레알 이런 세계적인 브랜드에도 소재를 다 공급하고 있고 지난 18년간 보면 연평균 매출이 12%씩 꾸준히 성장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기본기가 탄탄한 거죠. 네, 그 성장세나 수익성 개선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. 인상적이에요. 하지만 밝은 맛만 볼 수는 없겠죠. 고려해야 할 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. 특히 올해 1분기에 중국 시장이 좀 안 좋았다는 거. 이거는 그냥 넘어가기엔 좀 걸리는 부분이에요. 중국 시장 무진이 있었군요. 네, 미중 관세 문제도 있고 중국 자체 경기가 둔화된 영향도 있는데 이게 하반기에 진짜 예상대로 회복될지는 글쎄요, 좀 더 봐야 합니다. 예측이라는 게 늘 맞지는 않으니까요. 그리고 또 하나, 새로운 사업에 막 진출하고 미국의 자회사도 세우고 하면서 인건비가 무려 30%나 늘었어요. 마케팅 비용 부담도 커졌고요. 비용이 많이 늘었군요. 실제로 1분기 판매 관리비 비율이 높아진 걸 보면 이건 수익성이 앞으로 계속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죠. 네, 비용 증가는 확실히 좀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겠네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미래를 좀 이렇게 내다볼 때 역시 가장 기대되는 건 그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OTC 화장품 ODM 사업 아니겠어요? 그 신사업 말씀이시죠? 네, 여기서 ODM이라는 게 오리지널 디벨롭먼트 매뉴팩처링, 이거 약자인데 쉽게 말하면 다른 회사가 팔 제품을 아예 개발부터 생산까지 다 해주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개발, 생산 다 맡아서 하는. 근데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이걸 국내 최초로 일반의 약품, 그러니까 OTC 등급의 기능성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지를 만들었다는 게 아주 핵심 포인트 같아요. 국내 최초 OTC 전문 생산 기지? 네, 투자를 무려 210억 원이나 했대요. 그래서 월 210만 개, 연간으로는 거의 1천억 원 규모 매출을 감당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췄다고 하고요. 특히 제가 주목하는 건 그 원료 개발부터 임상시험, 생산까지 이 모든 걸 그냥 한 곳에서 다 해결해주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이에요. 원스톱으로요? 그렇죠. 이러면 보통 1년 넘게 걸리는 개발 기간을 확 줄여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고 비용도 4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니까 이게 정말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 같아요. 벌써 미국 회사한테서 수주도 받았다고 하고 SPF 50 지수,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 지수, 선 프로텍션 팩터가 아주 높은 파운데이션 같은 거, 그런 혁신적인 제품도 곧 나온다니까 기대가 커요. 네,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, 현실적인 과제들도 좀 냉정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?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? 이후로 예상된다는 겁니다. 그 말은즉 올해는 초기 투자 비용이랑 운영비 때문에 이익을 내기는 좀 어렵다는 뜻이죠. 올해는 좀 힘들 수 있겠군요. 그렇죠. 첫 해 예상 매출이 한 3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글쎄요, 210억 원이나 투자한 거에 비하면 아직은 좀 미미한 수준이죠. 게다가 이제 미국 시장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까다롭게로 유명한 미국 식품의약국 FDA 규제 문턱도 넘어야 하고요. FDA 승인 그게 또 만만치 않죠. 네. 그리고 이미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기존의 대형 ODM 업체들이 있잖아요. 그 회사들하고 경쟁해서 후발주자로서 과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? 이것도 좀 지켜봐야 할 문제고요. 계속 늘어나는 마케팅 비용 역시 수익성에는 계속 부담이 될 겁니다. 물론 신사업이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겠죠. 하지만 시야를 좀 넓혀서 글로벌 시장 전체로 보면요. 중국 시장이 좀 주춤하는 동안에도 북미나 유럽 시장에서는 오히려 성장세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 같아요. 다른 지역 성장은 괜찮다는 말씀이시죠? 네. 특히 올해 1월에 세운 그 미국 자회사 있잖아요. 이게 유럽에서 그랬던 것처럼 좀 빠른 성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.
유럽 자회사가 직접 판매망 만들어서 유통마진 확보하고 수익성 높였던 그 성공 사례가 있으니까요. 미국에서도 비슷한 전략이 통한다면 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죠. 글쎄요. 그리고 자체 브랜드 선진의 성장도 빼놓을 수 없죠. 그 화장품 정보에 화해에서 1위도 하고 올리브영 온 오프라인 매장에도 다 입점하고 꽤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면서 또 다른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미국 자회사가 과연 유럽의 성공 공식을 그대로 따를 수 있을지는 아직 장담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. 시장 환경이 또 다르니까요. 미국 시장은 다르다. 네. 그리고 만약에 중국 시장 회복이 예상보다 더 늦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 성장세나저 좀 꺾인다면 수출 비중이 80%나 되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에게는 이게 꽤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. 자체 브랜드도 그렇죠. 인지도를 높이고 계속 성장하려면 결국 꾸준히 마케팅 비용을 쏟아 부어야 하고요. 결국엔 이 비용 관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,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. 종합적으로 한번 보면요.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그 스마트 팩토리를 통한 탄탄한 생산 효율성이 있고 또 OTC, ODM이라는 혁신적인 신사업에 도전하고 있고 미국 시장 공략이나 자체 브랜드 육성 같은 다각화된 성장 전략을 가지고 있는 셈이네요. 특히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다 아우르는 이 수직 계열화 영향은 앞으로 더 강력한 경쟁 우위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.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기업을 좀 주목하신다면 단순히 현재 실적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점찍은 이 신사업들이 과연 얼마나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는지 그걸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네, 맞습니다. 높은 성장 잠재력 그 기대치 이면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사업 안착의 불확실성이라던가 또 예측하기 어려운 글로벌 경기 변동성 그리고 계속 늘어나는 비용이라는 현실적인 과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. 과연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이 모든 도전 과제들을 좀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면서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? 특히 아주 야심차게 뛰어든 이 OTC, ODM 사업이 단기적인 재무 부담을 넘어서 정말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성장 엔진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그게 앞으로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쩌면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요. 국내 소재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완제품 시장으로 직접 뛰어들 때 마주하게 될 그런 도전과 기회를 미리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도 있겠네요.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도전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?